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도 전라북도에 국가 예산이 올해도 9조 원을 다행히 넘겼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국가 예산 9조 원 시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479억 원에 불과했던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공항을 포함해서 4,593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전, 전북 특별자치도를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혁신과 도약의 씨앗이 될 미래 신성장 산업 구성, 경제 체질을 든든하게 바꾸어줄 주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도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내실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견지와 재정 체질 개선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와 고위원님들의 삭발투쟁과 릴레이 단식투쟁, 마라톤 투쟁은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실한 외침으로 새만금 정상화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정부, 국회 등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여야를 초월한 원팀 정신으로 한 몸처럼 뛰어주셨습니다. 막히고 답답한 순간마다 해결의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예결 소위위원으로서 예산 확보 전에 선공에 서주신 이원택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당위원장님, 김준덕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윤준경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또 국민의힘의 정은천 의원님,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예결소위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을 주신 이용호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김수흥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또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전북 연구 의원님들과 각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향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정상화 등 고점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셨던 전라도 의회 국주영은 의장님과 김정기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도가 확보한 국가예산 수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500만 내외 도민의 힘으로 3,01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새만금 지구 내부 개발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법 5대 핵심 산업 실행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 친화, 미래 첨단, 민생 특화 산업 육성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투석으로 27건 1,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예산 확보에 간초가 될 신규 사업 예산 396건 3,330억 원을 확보했고, 이렇게 반영된 신규 예산으로 앞으로 4조 1,506억 원 규모의 지역 내 투자와 국비 2조 9,66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갈 역점 시책 예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예산은 6,6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인증 지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실중 기술 신증 지원 등을 통해서 더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생명 산업 예산은 1조 4,126억 원 확보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크로스대의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농생명 산업의 수도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809억 원입니다.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동서화학 60년, 가야 이음서 조성, 남원 고자 전시관 등 우리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새만금 분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SOC 분야에 도로, 항만 등 약 1조 2,05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안전, 환경, 복지 예산에 4조 5천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이 건립이 확정이 되었고, 지덕권 친환경 산림원 조성 등 우리 도민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4년 국가 예산 확보의 시작과 끝은 원팀 정신이었습니다. 유례 없는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 새만금 예산을 국가 예산 협상의 중심에 위치시킨 원팀 정신은 도전 경성의 정수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 9조 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혁신과 도약을 한마음으로 열망하고 한 뜻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확보한 국가 예산은 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또 이번 예산 과정에서 아쉬웠고 부족했던 부분은 되짚어보고 개선해서 25년 국가 예산 확보에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알찬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번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중해서 전북 도정의 발전적 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도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제영원 회장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조 100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직원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새만금 특별자치도 출범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나 신규 사업은 앞으로 내실 있게 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새만금 SOC 예산 관련해서 절대적인 그런 수치를 넣고 볼 때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항만과 혈도 그리고 공항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나로 뭉쳐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 삭감의 부담성을 알리고 진실규명에 앞장서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정치 도구화해 전국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을 키워내는 일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병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180만 전국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새만금 예산 보고에도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3천억 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을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89%, 지역간 고속도로 98%,
신앙만 74% 등 대대적인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예산 통과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도민의 마음을 유료해 주지는 못할 망정 다시 한번 대못을 거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전북 정치권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삭발투쟁에 나섰고 당 지도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관영 부지사님과 국주행 도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14개 시군 지방 의원들도 예산 회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정은천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께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새만금 살리기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서 두 차례 국회에서 열린 상경 집회에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마지막 협상 과정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협상을 시작할 때 기재부에서는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새만금 공항 관련된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예산안에 R&D 예산, 지역화학교 예산들 모든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 새만금 예산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1천억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고 새만금 공항 사업이 중단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당일 날까지 거의 전쟁처럼 싸우고 보이콧하고 협상에 연속된 과정에 마지막 당일날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 결과 3천억 원의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발전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등 7개 SOC 사업 예산을 복원해내며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예산 복원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고 완성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다음 달 18일 전북 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합니다. 특별해지는 행정적 지위만큼이나 우리 전북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민주당 전북도당이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원천 의원님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대선 하루기 김관영 본사 시대에 협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서 작년 이후 전합도는 좀 큰 변화가 일어났고 금년 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6조 6천억 투자 그리고 2차전지 기업 또 투자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특별자치도 131개양 개정 이러한 모든 것이 여야 협치를 통해서 원팀으로 출발을 했는데 정말 작년 8월 말에 잼버리 사태로 인한 새만금 삭감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 당으로서는 전략적 접근을 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필요하고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예산만큼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와 함께 입주기업 저는 처음에는 공항은 뒤로 하더라도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만큼은 먼저 하자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공항 없으면 안국발인 찐빵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공항도 꼭 해내야 되겠다는 내용적으로 접근 방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 모두가 다 결의대회를 하고 또 기업들이 2,500명의 서명운동으로 국회에 올라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하나로 결집되는 그러한 또 성과를 이뤄낸 결과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치권에서 100% 복원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천억 증액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항까지 327억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제 새만금은 정상 궤도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는 것은 또 하나의 이번 기본 계획이 박혀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런 2차전지, 방산,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 산업 등등을 제가 이 기본 계획에 집어넣어서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전국의 미래, 새만금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야 합치를 통해서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전북이 민선자치 8기를 즈음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협치를 통해서 중앙은 아무리 싸우더라도 우리 전북만큼은 힘을 모아서 전북의 미래,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현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각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에서 정말 100% 원상 보완이 되지 못했던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정말 민주당 지도부까지 똘똘 하나로 뭉쳐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쉬어보니까 전화를 5통 받았더라고요. 선배 의원들인데 대부분 선배 의원들께서 도대체 몇 명이나 올라왔느냐, 그렇게 심각하느냐, 전라북도 상황이 어떻느냐, 정말 자기 놀랬다. 제가 전화 5통을 받았는데요. 그 5통 전화를 받고 느낀 점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말 애타게 우리 여의도까지 와서 집회를 하고 또 처음에 국회의원들 삭발도 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애절하게 호소하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 선배 의원들 대부분이 정말 나도 돌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살려줘야 된다.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살려내는 더군다나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변화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서 있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된 배경은 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의 지도부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분노, 그 애절한 절규 그런 것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굳건히 단결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개척하고 또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원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제가 애격이 소위여서 저한테 새만금 예산에 대한 이제 협상권을 이제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기재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건 대통령실이 여전히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장애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세수 부족이 60조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출 구조조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9조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액 규모가 한 4조 2천억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작년 대비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은 조건이어서 그런 또 건전 재정을 조금 이렇게 신성시화하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우리 이제 한병도 도당위원장님,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과의 소통, 정우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수시로도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공동 대응을 해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
새만금 예산의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의 협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사업을 이렇게 증액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협상을 했고요. 그 과정이 사실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의사로 자꾸 저한테도 전달되고 있어서 저희는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을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 또 우리 강훈식 애결이 간사, 또 서삼석 애결위원장님들이 국군이 함께 지켜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하는 데 용이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4,513억 정도인데요. 새만금 SOC를 이렇게 좌초유기에 있었던 새만금 SOC가 지속 가능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과 계기를 좀 마련했던 거고, 그다음 농생명용지나 산업용지가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새만금 예산이 좀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여타의 전라북도 예산의 협상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여타의 전라북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은 있었지만 여러 협상 과정을 통해서 또 각 시군과 전라북도에서 준비된 논리와 근거에 바탕해서 1차, 2차, 3차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휴양 도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준병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업고창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꽤 많은 시련을 우리 전국토에 또 우리 도민들께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잼버리 실패했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이루어져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분석까지 만들어졌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번에 무려 신뢰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소구받아는 바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우려됐던 내용들, 잼버리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니까 정부가 앞으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책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명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유탄으로 새만금 예산에 폭보가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여러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좌초 2기에서 이렇게 구해서 일단 정상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예산 결과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한 데에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응집된 힘과 노력, 응원, 또 출향인들의 또 응원,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이렇게 나온 결과에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이제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응집된 힘을 발휘했으니 최소한도 원래 요구된 내용 이상으로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던데, 사실은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 큰 총액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돼서 정부 안으로 그게 제출된 범위 내에서 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이렇게 절대적인 액수를 다 채우지는 못하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도민 여러분께서 한편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근본 예산의 성과는 새만금 예산, 전국 예산이 우려했던 정도의 좌초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인 기틀을 만드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치권에 해야 될 책무라고 해야 될까요? 과제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국 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특별자치도가 명실공히 특별자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특별자치도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던 점을 기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해서 새만금 예산 보관하는 문제 절대적인 과제였는데, 보관하는 문제 보고 드리는 것처럼 정상 발판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점을 보고 드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 하나는 총선과 연계해서 전북의 의석수 10석 확보 사수하는 것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사수해서 우리 전북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실망드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영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정 시한대로라면 12월 2일에 예산이 통과됐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해 놓았던 새만금 SOC 지역 앞에 아랫 예산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대여 투쟁과 노력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예산안 심의 진통이 올해 이어진 만큼 삭감 예산을 대거 보관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공항을 포함해 무려 4,513억 원까지 복원했습니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 보복으로 애꿎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뒤 정도항에 남아있던 예산은 고작 약 1,500억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국주여원 도의장님, 그리고 전북 도민들의 힘겨운 노력 끝에 무려 약 3,017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사업 예산들이 대거 복원되며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한 분야의 사업 예산이 3천억 원 이상 증액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민주당과 전북도민이 총 역량을 결집한 결과 역대 가장 어려운 낙추권 속에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의 원내 부대표로서 또 군산 새만금의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예산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점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과 분노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 표결에서 여야 합으로 진행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100% 통과는 되겠지만 저는 이 표결 과정에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100% 복원되지 않는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모두한 윤석열 정부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복원됐다 한들 윤석열 정부가 난도질한 새만금 예산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는 예산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망각과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바로잡지 못하고 잊혀진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기 일쑤입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윤석열 정부에게 똑같은 일을 자행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벌인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지획된 새만금 예산이 다시는 이런 고초를 겪지 않도록 마지막 항의를 표시하고자 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제가 예산안에 기권한 것을 두고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 이런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산 복원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산 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고열 같은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경수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정희 특위위원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 전주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경숙입니다. 저는 새만금 예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대가를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수차례 하면서 예산 심사에 임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4년 내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 예결특위위원은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히 새만금 예산을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복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법, 예산 폭정을 전라북도 도민들과 또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지방의원들까지 단결해서 어느 정도 막아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만금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21일 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20일 점심에 정기의 마지막 예결특위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한나절 전인데요.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 예산은 아직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로부터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이 없는 새만금 사업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오후에 한 차례의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반드시 새만금 공항 예산을 살려야 된다. 어느 정도 살리면 되냐. 그래서 전액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원내대표께 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의원총회를 오후에 했는데 의원총회 1차 했을 때도 새만금 공항 예산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의원총회를 정회하고 다음에 다시 또 새만금 사업 협상을 하러 원내대표단과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정회 중에 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항 예산이 아쉽지만 불씨가 다시 살아났고 한 2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협상안이 단수조안이 달려 있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3개만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모두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도민들과 공무원들과 의원들, 지방의원들까지를 동원해서 겨우 이렇게 살려냈다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이렇게 대폭적인 삭감을 문제라도 제기했다면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단결해서 전라북도를 더 발전시키고 새만금 예산을 원래 기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정기 오일의 사망복지위원장 한 말씀 듣고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전라도 도민과 재경 탕후루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안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새만금 여사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복원은 됐습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들 그리고 한병도 도당위원장, 예계리, 이현택, 또이 의원님과 의원님들 같이 노력해주셨고 정은찬 의원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로서 지역에서 찾아갔을 때 항상 앞장서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의장님과 전라북도 의원님들 삭발 투쟁과 단식 그리고 마라톤까지 하면서 투쟁의 의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의 김제시의회, 군산시의회, 정읍시의회도 같이 삭발하면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됐지만 새만금 SOC 예산 적정성 재검토라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해주셔야만이 이 예산을 앞으로 올해 안에 내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닥친 문제는 전라북도 열석 유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아픔을 왜 겪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더 많은 숫자가 전라북도에 힘이 되고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내줘야만이 전라북도가 국회에서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같이 힘이 돼주셔서 전라북도가 열석 사수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영민 기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2년 연속 구조라는 것을 달성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여러 의원님들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산 삭감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보다 아마 도민 여러분께서 받은 충격이 더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탈과 그 분노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이번 예산 회복 과정에서 저는 전라북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혼연 일치되는 모습, 정치권의 단결되는 모습,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싸워냈다는 그 점이 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시 한번 이번 과정에서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특히 마지막에 협상 과정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이호택 의원님, 또 서삼석 예비위원장님, 또 홍익 의원 대표님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SK그룹 강원기 기자 전달해 주십시오. 새만금 예산 확보하시는데 굉장히 애쓰신 거는 다 알겠는데 늘 기자회견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치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좀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북도의 2023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비중이 1.6% 증가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6.3%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4.9%가 증가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그 증가세가 굉장히 폭이 적다.
중에서도 그 국가 예산을 항상 이야기할 때 그 새만금 예산이 항상 이슈의 논란의 그 중앙에 서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이번 국가 예산에서도 새만금 예산이 보면 1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예산이라는 게 항상 어떤 정치적인 명분으로만 작용을 하지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실리에는 그다음 관계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새만금 예산을 말이죠. 그 국가 예산에서 전라북도 예산에서 약간 이제 별개로 놓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저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좀 시급하다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확보된 예산액을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가 1.2% 증가가 아니고 사실 감이 됐습니다.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구조 작년에는 구조 1,595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구조 153억 원. 구조대를 유지는 했지만 저희가 새만금 예산의 그 감소액을 전혀 회복이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이 새만금의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챙기겠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예산 당국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새만금청의 예산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가서 설명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임에도 분명하지만 새만금 그 안에 여러 사업들 중에 새만금청의 고유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전라북도가 상당히 이 예산 확보에 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참 분리하기는 정말 만만치가 않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분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별도로 놓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을 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이 말씀하시죠. 새만금 예산만 너무 부각된다 보니까 그 외에 전라북도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소홀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또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막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의 증액에 관해서는 정부의 굉장히 완고한 입장 때문에 증액하는 데 상당한 한계와 좀 성과의 마지막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원래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에 관한 많은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마지막에 새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성과고 아마 저희가 뭐 별도 자료로도 신규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한 규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정면에 임동규 제가 하나님만 더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라북도 예산책에 대해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만금 예산이 미래 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이렇게 안겨주는 내용은 또 거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 작업할 때 늘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새만금 예산과 비새만금 예산을 직접 각 시군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새만금 예산을 좀 별도 예산 주머니에다 넣고 그 내용은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으로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 위에 예산 작업할 때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시군 연계 사업들을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부담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해만도 예산과 관련된 데 특별하게 성실을 좀 담아서 내용에다가 좀 담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그 외에 노력도 또 함께 해가는 이런 구상들을 좀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상민 운동입니다. 예, 예산 확보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새만금 SOC 관련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님한테요. 지금 우여곡절 부대 327호 새만금 공항이 확보됐는데요. 국회 부대 의견도 있고 국토부 적정성 검사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가 중단되는데 이번 확보된 예산이 내년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고 방출 계획대로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 하고요. 이번에 10개 사업 중에서 4개, 새남한도 이니천조 등 4개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생태용지 등 뭐 용도 변경 및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공항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 국토부에서 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능력을 이미 발표를 했고 내년 6월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미 능력까지 발표를 했고 내년 6월 30일까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예산을 넣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호소를 했고 저희들은 당연히 새만금 공항을 제외한 특히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예타를 다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 능력이 완료되는 6월 30일 이후 적어도 7월 1일부터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사업이 즉각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설득을 했고 그 부분에 관한 협상이 결국은 그 부대 의견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 검토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단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미 수립되고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6월 30일까지 하고 그 후에 바로 재개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 충돌했던 것이고 부대 의견을 보시면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서 저희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통상 국회를 의미합니다. 국회 등과 협의해서 새만금 개발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고 저희는 적정성 검토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예타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또 새만금 공항이 왜 필요하고 수요가 과거에 저희가 예타 받기 이전에는 예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타가 안 나왔을 당시의 수요 예측하고 지금 2차 전지 추가단지로 지정된 이후의 수요 예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보다 신속하게 6월 말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적어도 3월, 4월 말까지라도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고 그리고 예산 집행 시기를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예산 37억 원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지금 2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월 예산을 가지고 인입철도 문제도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점이 고려되어서 추가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환경생태용지 2-1, 2-2단계는 특히 2-1단계는 이게 예타를 다 마쳤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의 신속성이라고 할까요? 시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춰진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바로 2025년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2-1, 2-2는
내후년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딱 한 분만 더 받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 또 경제부총리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예타 면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 논리가 안 맞는다. 30년 이상 진행된 새만금 사업을 정부가 이제 와서 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고요. 그런데 새만금 공항은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2021년도에 23개 사업입니다. 전국에.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넘는 내년 예산을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2021년도에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23개 예타 면제된 사업에 포함도 안 된 2022년에 예타 면제된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전액 100% 반영해 줬는데 어떻게 전국의 23개 예타 면제된 사업 중에 단 한 개도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이 없는데 새만금 공항 사업만 재검토를 한다는 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가능한 한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대한 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자기가 나서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분들 마지막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국지영원 의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건 아닌데 전국을 무능하는 일 없도록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네. 결국은 저는 어쨌든 이 새만금 SOC 예산 확보가 잼버리 파행 이후에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잼버리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힘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잼버리 사태를 우리에게 다 떠넘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새만금 적정성 검토 이야기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힘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참여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새만금 예산 보관 투쟁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 국민들도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았고 키워야만이 또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예산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